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전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마스들이 집단적으로 투항, 항복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다 보니 이 하마스의 최고 수장이죠. 시누아르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시누아르 집을 포위했는데 사라졌죠. 그런데 시누아르가 지금 이 장벽을 넘어서 이집트로 탈출하는 이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지금 이 수뇌부들이 이집트로 탈출하려 하는데 이집트까지 나서서 그걸 막는 작업에 들어갔다. 완전히 지금 붕괴되고 있는 이 하마스 수뇌부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 사살 전과는 어제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어제는 1030명이었는데 오늘은 800명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전차는 9대 격파, 장갑차 19대 격파, 차량 14대 격파, 특수장비 2대 격파, 야포 3문 격파. 야포 상당히 적죠. 그동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야포 30 몇 문, 40 몇 문, 제가 그래서 2개 대대급, 1개 포병 여단급 이런 말씀을 꽤 많이 드렸는데 요즘 야포 파괴가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크라이나군의 대포병 사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우크라이나군의 포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벤 호지스라고 하는 전 유럽 중부군, 유럽 미 육군 사령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지금 어차피 북한제 포탄을 받아가고 있는 러시아에게 이제 물량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이런 그 물량으로 155mm 포탄 수십만 발 이게 이제 아니라 이제는 사거리가 긴 장사정 그리고 고정밀 이런 탄약을 주로 주는 것으로 이제는 때워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뭐냐 하면은 이 하이마스의 GMLRS 로켓탄이라든지 아니면 155mm에서 쏘는 엑스칼리버 유도 포탄이라든지 이런 사거리가 길면서 정밀한 걸로 이제는 맞서야지 물량으로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깝죠. 무인 항공기는 9대 격추, 미사일 10발 요격 전과가 있는데 미사일들은 대부분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이었어요. 이 공중발사 순항미사일들이 키우 쪽으로 집중해서 공격을 했는데 대부분 막아내었다. 그러다 사진들을 보면 키우 쪽에 불나고 파괴되고 이런 사진들이 텔레그램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못 막았다. 이건 밝히지 않고 10발 막았다 정도까지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전선상을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73회의 교전을 했고 러시아 포병이 증가하고 있다. 드디어 이제 포병에서 완전히 열세에 빠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의 인접국이죠.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만나자라고 요청을 했는데 룰라 대통령은 그 젤렌스키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참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젤렌스키와 만나서 사진 한번 찍는 정상들이 자신의 국내 정치에 꽤 도움이 돼서 젤렌스키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주 줄을 섰었어요. 이제는 그런데 불과 두세 달 만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젤렌스키가 타국 정상을 만나기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참 세옹지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전쟁이 정말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자, 폴란드도 투스크 총리가 드디어 선출되었습니다. 선거에서 지난 야당이 이겼죠. 그래서 이겼으니 당연히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총리가 바뀌어야 되죠. 이 총리가 실제 권력을 행사하니까 이 투스크 총리는 친독 그리고 러시아에 약간 프렌들리한 이런 성향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는 가장 선봉했었던 게 폴란드인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비상이 걸렸다라는 거고, 또 첨언을 하자면 우리 한국 방산 K9 자주포, K2 흑표전차, 천무 많이 있죠. 지금 폴란드하고 협력하는 거 그것도 지금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부하샤크 국방장관 겸 부총리 이제 교체가 되겠죠. 총리가 바뀌었으니까. 바뀌기 전에 부하샤크 국방장관이 한국과 지금 협의했던 이 무기 구매 절대 폐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 절규를 거의 절규에 가까운 이야기를 지금 인터뷰를 했습니다. 폐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투스크 총리. 자,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헝가리 외무장관과 통화를 했는데
이 헝가리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도 막고 계속 반대하고 있죠. 그리고 친러 성향이죠. 그래서 좀 잘 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통화를 했는데 이견만 확인했다라는 거고요. 영국이 상륙 작전용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공급을 약속을 했는데 이런 거 준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 한국 육군에도 일부 있는데 BV205라고 하는 이런 그 궤도형 전지형 여러 이 눈밭 또는 흙밭 다 다닐 수 있는 전지형 장갑 차량이죠. 방어력은 형편없습니다. 자, 이걸 줬는데 영국은 이런 걸 식민지 도서 지역 이런데 해병대 장비 싣고 상륙하는 용도로 쓸 수 있지만 그들의 상대가 식민지에 있는 그냥 원주민들 이런 상대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야 이거 지금 해로선에서 쓰라고 지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아주 방어력 빈약한 수륙 양용 차량을 준다고 하는데 이 뒤에는 LCU 이것도 주기가 힘들겠죠. 왜냐 흑해로 들어가려고 하면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데 모든 군용 선박은 통과 안 돼 라고 튀르키예가 선언했기 때문에 못 가죠. 그래서 헤르손에서 이게 강을 건널 수는 있을지 건너서 도대체 얼마나 화력 또는 활약할 수 있을지 헤르손 정확 보면 여기 보시면 러시아 전차 장갑차를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격해서 박살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도 러시아 장갑차를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격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드론 외에는 강 남쪽으로 상륙해 들어간 보병들이 공격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런 거라도 가서 중기관총 장착하고 싸운다? 이건 RPG-7 같은 거 스쳐도 그냥 파괴될 텐데 참 좋은 시절에 6, 7, 8월에 도하했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전력들 밀어넣고 지금 이미 크림반도 다 회복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도대체 뭐하고 지금에 와서야 이러든지 보시다시피 강 북쪽에 러시아군의 포격이 어마어마하게 있죠. 그런데 강 남쪽으로는 그냥 드론 공격 이런 것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동부작전사령부는 러시아가 쿠판스크에 대규모 예비대를 배치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동부 쿠판스크 쪽에서도 러시아가 더욱더 병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반응, 언론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돈 구걸하러 왔다 이거죠. 젤렌스키 대통령 군사 지원 중단이 이 푸틴에게 영감을 줬다. 그러니까 푸틴이 아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생각해내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 줬다. 그러니 푸틴을 저렇게 그냥 폭주하도록 만들고 싶지 않으면 우리에게 군사 지원 더 해달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다닐로프 NSC 서기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미국이 610억 달러 내년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올렸지만 그 계속 부결당해서 못 주고 있죠. 그 중에 600억 달러 중에 일부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 자세를 보면 대단히 지금 뭔가 마음이 쫄리는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느긋한 표정 같은데 이런 자세 보여주는 거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 러시아는 아우디우카의 진격을 감행을 했는데 포위망 완성까지 풀가 이제 5km 남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우디우카 시가지를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죠.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고 남쪽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뉴욕타임즈의 첫 8호 이 지도만 해도 이 북쪽과 남쪽 여기가 불과 5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한 2km 남으면 즉 한 3km만 더 가면 이제 우크라이나군 철수해야 되겠죠. 2km까지도 되겠습니까? 아래 위로 지금 한 1km씩 해서 한 3km 남으면 이제 급하게 도망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라이바 친러 성향의 라이바 지도는 한 3km에서 4km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아우디우카도 위험에 빠졌다라는 거고 러시아는 크레미나 방면에서 공세를 재개했다. 여기도 이제 동부 지역이죠. 후방 거점에 맹포격을 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북한 포탄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전쟁이 이렇게 전쟁의 양상을 크게 바꾸고 말았다라는 걸 한 번 더 볼 수가 있고요. 자, 중동 상황, 이스라엘 상황 보면요. 뭐가 빽빽합니다. 아주 빽빽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아주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북부 지역이죠. 와디 가자 북부 지역에 이쪽으로 새로 들어간
이 새로운 공격 루트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자발리아 캠프 존으로 들어가고 있는 양쪽도 지금 완전히 그냥 포위 섬멸 직전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집단 항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격, 폭격 이런 것보다는 이 항복자 체포 그리고 이동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북부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고, 중부 지역은 이런 식으로 아직 지상군은 들어가지 않고 있고 폭격으로 중요 지역을 타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부 지역 보시면 이제 많이 들어갔습니다. 칸 유니스, 그러니까 가자 전체의 뭐 거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칸 유니스 지역을 완전히 포위해서 지금 이쪽으로 들어간 이 루트로는 이제는 뭐 이 가로로 완전히 그냥 이 차단을 다 해버렸죠. 해안선까지, 지중해 해안선까지 다 차단을 해서 이제 이 중부 지역, 아까 보여드렸던 이 중부 지역에서 이제 남부 지역으로 터널이 아닌 도로를 따라 내려갈 수 있는 길은 다 차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차단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이 남쪽에서 들어간 한 개의 루트가 다시 또 이 고속도로를 길게 점령을 하면서 지금 또 도심을 향해서 진격을 하고 있고, 여전히 폭격은 아주 많이 진행되고 있는 이 칸유니스를 비롯한 가자 남부 지역을 볼 수 있고, 또 특이사항으로 이 라파 검문소죠. 여기가 바로 이집트와 연결되는 그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에 이렇게 폭격 사인이 3개가 있는데 여기에 최고 수뇌부가 은신해 있다라고 신고가 들어온 것을 폭격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 코앞인데, 자, 이스라엘군은 지상전 누적 전사자가 이 4명 늘어나서 105명으로 증가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완전 제거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이다. 그래서 최근 뭐 바이든이나 블링컨 이 국무장관이 1월 달까지 전쟁 마쳐라. 그리고 좀 살살 해라. 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거, 이런 거 이제 없이 아예 그냥 화끈하게 이제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블링컨 국무장관은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뭐 우리가 1월까지 끝내라 이게 아니다. 이스라엘이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최근에 뭐 1월까지 끝내라라고 설정해줬다. 여기에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난 폭격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적 없어. 이스라엘이 결정하는 거야. 라고 지금 발을 뺐고요. 베니 간츠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인데 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이제 헤즈볼라에 대응할 때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과의 국경 지역에 이렇게 많은 폭격을 계속 퍼붓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없애겠다 이거죠. 그래서 왜 니들은 헤즈볼라 가만 놔두냐. 제라드 포드 항모 와가지고 지금 뭐하냐. 지금 크레타 섬에서 휴식하고 있어요. 휴식할 때냐 와서 우리하고 같이 좀 때리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란 외무장관이 사태가 계속되면 즉 이 완전히 지금 가자 지역이 완전 하마스 소멸 단계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다음 그 수순으로 헤즈볼라를 공격하려 하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중동 지역에서 폭발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했고, 이스라엘군은 자발리아 모스크에서 대전차 로켓 제조 시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발리아 캠프 북부 지역이죠. 그래서 모스크 또 어린이 병원, 어린이 시설 이런 데를 주로 군사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국경 지역 공습 포격 대대적으로 확대한 거 아까 보셨고, 갈란트 현 국방장관은 무적이라 자신했던 하마스가 급속히 붕괴 중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피력했고, 하마스 지도부는 절대 항복해서는 안 된다. 대를 이어 투쟁하라 라고 계속 지금 이 촉구를 하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니들 가분개들은 대를 이어서 거기서 죽고, 우리 용들은 개천에서 용난 우리 용들은 카타르 이런 데서 포 시즌스 호텔에서 호화생활 계속 할 테니까 가분개들 계속 죽어 거기서. 니 애들까지 거기 죽이란 말이야 라는 선전전을 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자, 그리고 알까삼 여단 북부대대, 이 북부대대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부대인데 지도부가 붕괴하고 나서 대부분 투항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 부대급으로 투항을 해요. 그리고 칸 유니스, 이 남부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도 중대급 병력이 동시에 투항했다. 마구마구 이제는 투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투항해서
또 정보를 또 다 알려주죠. 어디 뭐 있어요, 어디 뭐 있어요, 어디 누가 어느 쪽으로 도망갔어요, 이런 것 지금 다 알려주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시누아르 최고 수뇌부들이 이제 이집트로 도망을 간다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수뇌부가 연이어 밝힌 것처럼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조직이 급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알까삼 여단의 24개 무장 조직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휘부를 잃었고, 가장 규모가 컸던 북부 대대가 통째로 투항한 가운데 조직 지도부가 이집트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자 남부 지역에서 도피 중인 야히와 시누아르를 비롯한 하마스 조직 지도부가 이집트 접경 지역으로 이동해 이른바 필라델피아 회랑으로 불리는 마을에 응거해 있으며 이집트 탈출을 시도 중이거나 이미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12월 12일 리포트했습니다. 이 소식통들은 지난 6일부터 하마스 조직이 국경 라파 일대에서 무기 제조와 조직원 응거지로 사용하던 모스크들을 난민들에게 개방하기 시작했다라며, 이 때문에 라파 지역에 난민 유입이 더 많아졌고 옷을 갈아입는 조직원들과 난민들이 섞이면서 이 일대 혼잡이 더 심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들이 변장을 하고 주민들의 숨어들거나 인도주의적 임무로 국경을 오가는 구호물자 차량에 숨어 이집트로 탈출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라며, 도주하려는 조직원들 중에는 야히와 시누아르를 비롯한 하마스 조직 지도부 고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며 라파 지역에 돌고 있는 풍문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라파를 비롯해 이른바 필라델피아 회랑으로 불리는 남부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원들은 지난주부터 군복과 장구류를 해제하고 총을 은닉해서 휴대하는 등 일반인들로 위장해 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군 공습 표적 식별이 대단히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현지 매체인 이스라엘 인포는 조직 지도부가 숨어있는 필라델피아 회랑에는 오래전부터 구축된 광범위한 지하 터널이 존재하며 이곳을 통해 많은 무기 밀매가 이루어진 바 있다라며, 이스라엘군 측에서 이 터널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지도부는 민간인들 속에 섞여 다른 방법으로 탈출하려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직원들에게 옥쇄를 강요해온 하마스 조직의 지도부가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최근 여러 하부 조직들이 이스라엘 측에 투항하며 자신들에 대한 정보가 이스라엘에 넘어가고 있고, 칸 유니스 지역에서도 민심이 크게 악화돼 얼마든지 밀고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정보 당국과 이집트 정부는 하마스 지도부의 탈출 시도 첩보에 이 일대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크게 늘리고 국경 지역 병력을 증강했습니다. 현재 국경에 콘크리트 장벽을 건설 중인 이집트 당국은 필라델피아 회랑과 연결된 터널 출구들을 찾아 파괴하는 한편으로 가자에 물자를 공급한 뒤 돌아오는 차량들에 대한 검문 검색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대를 이은 투쟁 등을 운운하며 조직원 전원 옥쇄를 요구했던 조직 지도부가 조직원들을 버리고 국외로 탈출하려 한다는 소문이 하마스 전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시누아르를 비롯한 조직 지도부, 탈출에 성공하더라도 부하들의 손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아비규환으로 변하고 있는 하마스 그리고 가자 남부 지역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피난을 가고 있는데, 유엔에서 구호물자가 옵니다. 자, 이걸 그냥 민간인들이 약탈하러 또 들어갑니다. 그걸 또 막기 위해서 하마스들이 또 총 들고 뛰어갑니다. 완전히 그냥 아비규환이에요. 통제력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시누아르가 사라졌다. 그런데 시누아르가 지금 필라델피아 회랑을 통해서 이집트로 도망가려 한다. 필라델피아 회랑은 또 뭐냐? 필라델피아 미국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 선이라고 합니다. 가자와 이집트의 이 국경 지역이죠. 여기 있는 노란 선, 여기가 필라델피아 회랑인데 여기는 장벽 지역이죠. 장벽 지역인데 이 장벽 지역 아래에 무수히 많은 터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터널들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이 터널들을 통해서 그동안 무기 밀매 그리고 각종 생필품 밀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이집트가 이런 것들을 방조하고 있었답니다. 왜냐? 어쨌든 여기를 통해서
생필품이 들어가고 무기가 들어가고 하는 거 차기애들 이집트의 국부로 어떻게든 들어오니까 그냥 가만히 놔뒀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충의 위치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시누아르 또는 하마스들이 시나이 반도 통해서 들어와서 그리고 카이로로 들어오고 뭐 알렉산드리아로 가고 뭐 이렇게 되면 이 아주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이집트에서 뭔가 새로운 세력을 형성할 수 있죠. 이집트가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뭔가 금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집트 당국도 아주 경계를 하고 여기를 무너뜨려 버린다든지 이 필라델피아 회랑 전체 여기에서 계속 이제 터널들을 파괴하고 하는 작업을 한다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군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밀하고 정성 들여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집트도 대단히 깨끗한 나라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도 돈으로 매수되어서 도와주는 협조자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신화를 비롯한 수뇌부가 벌써 도망갔을 수 있다. 터널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인도주의 구호물자 유엔을 통해서 들어온 또 적신월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구호물자 여기는 오는 거 여기 이제 나가는 건데 이 나가는 트럭 뭐 운전사로 위장해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연료 탱크나 이런 거 외부에서 보면 연료 탱크인데 사실은 그냥 뚫어버리고 거기에 그냥 누워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집트로 이미 갔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이게 알려지면 하마스 조직원들도 아니 우리 보고 여기서 옥죄하라 하더니 자기는 벌써 도망갔어? 그러면 남아있는 조직원들도 이제 붕괴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결국 니들은 거기서 다 죽어. 우리는 계속 호의호식할 거야. 라는 건데 뭐 어느 나라, 어느 정당 최고 수뇌부들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여하튼 이 자들은 다 전체주의, 좌파, 사회주의 이 자들은 그 사회주의 신봉하는 자들 이 자들은 다 좀 뭔가 하는 행태가 비슷하다. 니들은 툭 치고 거기서 죽어. 난 뒤로 빠져서 잘 살게. 이거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